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직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던 시절이 그립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 제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침에 눈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사람들과도 연락이 뚝 끊기고 말이죠. 그분 말씀이 집에만 있으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프시면서 좋아하던 등산도 못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셨대요. 본인이 짐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혹시 나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이런 겨울 같은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뒤로 밀려나는 느낌일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리막길이구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구나.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겨울을 만났을 때 오히려 최고의 작품을 남긴 분입니다. 바로 주사 김정희 선생님이십니다. 김정희 선생님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서예가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교수이자 국내 최고 예술가 정도 되시는 분이었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선생님이 55세 되시던 해에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갑자기 모든 직책도 잃고 재산도 빼앗기고 제주도에서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당시 제주도는 서울에서 배 타고 가야 하는 엄청나게 먼 곳이었고 유배지였으니까 죄인 취급받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 절망하셨을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희 선생님은 이 제주도 유배 시절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최고의 작품들을 만드셨어요. 그 유명한 세안도라는 그림도 이때 그리셨고, 독창적인 주사체라는 글씨체도 이때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들어보시면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하신 일은 배움을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배 가면 체념하고 그냥 세월이나 보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뭘 하셨냐면요. 서울에 있는 제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책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무려 1000권을 보내달라고 하셨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도서관 하나 만드는 수준이에요. 배로 실어 날라야 하는데도 책을 계속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하나하나 다 읽으시고 연구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 배울 것도 없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뭐. 그런데 김정희 선생님은 55세에 유배 가셔서 64세까지 9년 동안 계속 공부하셨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실제로 요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서울대 노년학과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시니어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15년을 더 건강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꼭 어려운 학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배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진 예쁘게 찍는 법이라든지 유튜브 보는 법이라든지요. 아니면 동네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하는 무료 강좌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예나 그림이나 노래 같은 건 말이죠. 제 아는 분은 70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셔서 지금은 엑셀로 가계부도 쓰시고 이메일도 보내세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배우셨거든요. 중요한 건 뭘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 자세입니다. 김정희 선생님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선생님이 하신 일은 진짜 사람을 알아보신 겁니다. 유배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권력 잃고 돈 없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쭉 떠나갑니다. 어제까지 친구라던 사람들이 연락도 안 하고 만나자던 사람들이 바쁘다고 피하죠. 김정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집에 사람이 넘쳐났는데 제주도 가시니까 다들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이상적이라는 제자였어요. 이 제자는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힘들게 지내신다는 걸 알고 중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책들을 구해서 보내드렸어요. 당시에는 중국 책이 엄청 비쌌거든요. 자기 돈 들여서 어렵게 구한 책을 스승님께 보내드린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새안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이 제자에게 선물하셨어요. 그림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걸 안다.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을 구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의무적으로 만나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자랑만 하거나 불평만 하거나 부탁만 하는 사람들요. 이런 분들과는 굳이 계속 만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좋은 분들에게 집중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번 주에 딱 5명만 더 올려보세요. 내가 힘들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 좋은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그냥 만나도 편한 사람 말이죠. 그 5명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전화 한 통이라도 좋고 문자라도 좋아요. 그냥 안부 묻고 고마움 표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이 하신 일은 자기만의 것을 만드신 겁니다. 김정희 선생님은 원래 청나라 서예를 배우셨어요. 그 시대 최고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혼자 연습하시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남의 것을 따라하기만 해서는 진짜 예술가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60세가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주사체입니다. 기존 서예와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글씨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비난했지만 선생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주사체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 스타일이 됐고, 김정희 선생님은 조선 최고의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뭘까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게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70대에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60대에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처음 그림을 배우셔서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도 여시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나이에 맞지 않다는 말, 지금 와서 뭐 하냐는 말,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취미 하나 가져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림이든 글쓰기든 노래든 악기든 뭐든 좋아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김정희 선생님도 60세에 새로운 걸 시작하셨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자기만의 취미가 있고 그걸 계속 즐기신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주일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적으세요. 화요일에는 진짜 친구 한 명에게 연락해보세요. 전화든 문자든 상관없어요. 수요일에는 새로운 것을 하나 시도해보세요. 안 가본 식당이라든지, 안 먹어본 음식이라든지, 작은 것도 좋아요. 목요일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하나를 정리하세요. 꼭 절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나만의 시간을 30분만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거나 산책하거나 뭐든 좋아요. 토요일에는 이번 주에 배운 것을 정리해 보세요. 뭐가 좋았고 뭐가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요일에는 다음 주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까 하나만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정희 선생님이 세안도를 그리실 때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고요. 이 말씀 정말 깊지 않나요? 여름에는 모든 나무가 다 푸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진짜 강한지 모르죠. 그런데 겨울이 오면 달라요. 대부분 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는데 소나무만 여전히 푸르게 서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누구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우리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게 건강 문제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외로움이든 뭐든 간에요. 그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기회예요. 김정희 선생님은 제주도 유배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55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64세에 돌아오실 때는 더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 계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둘째, 진짜 사람을 알아보세요. 많은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5명의 진짜 친구에게 집중하세요. 셋째, 자기만의 것을 만드세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취미 하나 가져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프로그램을 실천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는 겁니다.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를 알 수 있듯이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겨울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주사 김정희 선생님처럼 우리도 멋지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